제가 이제 구독자가 아직도 9,200명 정도가 되는데요. 거의 이제 구독자 수도 늘지도 않고, 고정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구독자 수가 좀 늘고 그러면 좀 재미도 있을 텐데, 뭐 그것도 아니고, 자료는 계속 올리고 있지만, 사실 이제 김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올린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많이 영상을 제가 올렸잖아요. 앞전에 올린 영상은 뭐 조선 땅에 야자나무가 있다 이렇게 올렸고, 뭐 영국 보관, 진짜 평양의 위치 이렇게 자료를 올렸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조회수가 고작 1900명 밖에 안 되네요. 현재 3일 지났는데 2000명도 안 되고, 그리고 조선 땅 야자나무는 이거는 뭐 고작 이제 1000명 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1일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생활 영상이나 PC 영상도 같이 올리고 있는데요. PC 영상도 보면 조회수가 한 171명. 여기에 이제 다른 것도 보면은, PC 영상 이런 거 보면은 뭐 128명, 고작 이제 많이 봐야 한 300명 정도가 보는데, 여기에 이제 뭐 신라수도 금성 양자강이나 뭐 아국돈의 봉사도가 이제 대륙두선을 설명했다, 이런 영상들도 보면은 고작 많이 봐야 1000명, 뭐 600명, 500명,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됐습니다. 사실 영국이 보관하고 있는 이런 자료를 보면은, 평양이 현재 베이징, 그것도 자금성이 거기가 평양이 있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런 자료 이거 올리면 이거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런 자료는 사실 공개가 되면은 세상이 발칵 뒤집히는 자료가 됩니다. 자, 그러나 보는 사람 한 명도 없네요. 한 명도 없는 건 아니지만, 보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료가 공개되어 버리면 우리나라 강토와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경우가 됩니다. 현대 한반도 이 작은 땅의 감력이 아니고 중국 대륙 전역이 우리의 영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 기록에 보면, 조선은 황제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청나라와 또 동급의 이제 황제가 이제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제가 자료를 올렸기 때문에 이게 허구가 아니고 사실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현재 뭐 좋아요 누른 분도 보면은 뭐 185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우리나라 사서를 분석을 통해가지고 나름대로, 저는 우리나라의 진짜 역사를 이제 밝히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뭐 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재미삼아 올리는 그런 눈여기거리 그 채널들 있잖아요. 유튜브에 많은 채널들인데, 사실 그런 채널들을 보면은 영상 한 편 올릴 때마다 못해도 한 50만씩 되고, 많이 넘을 경우는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영상은 고작 많이 봐야 이제 1000명 수준밖에 안 되는데, 자, 이런 현실을 보면은 상당히 좀 안타까움이 좀 부딪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뭐 역사를 추적을 하거나 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자신의 땅이 이만큼 컸다고 그렇게 땅을 찾으면은 그게 엄청난 사건이 아닌가요? 자, 그런데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냥 하찮은 일반 이제 채널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은 뭐 욕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간 좀 기운이 별로 나지 않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최근에 구독하고 있는 채널인데요. 이번 제가 처음 구독할 때 구독자가 몇 명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구독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이 채널은 쿠릴타이 TV라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를 만약에 꿈을 꾸신다면은 한번 역사 쪽으로 한번 유튜브를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대륙 사관도 많이 자료가 이제 공개되어 있고 이제 하니까 뭐제 채널에 자료를 참고해 가지고 영상을 만드셔도 많은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리타이 TV에서 보면은 재밌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이 부분에 이제 보시는 이미지를 잠시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 이미지 보면 이 홍수천이라고 보이잖아요. 이 홍수천의 사람이 태평천국에 난을 일으킨 사람이 됩니다. 요거는 중국 대륙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요 선원이라는 사람 몇 보이죠? 여기에 1866년에서 1925년이 됐으니까 여기 이제 봉건타파 공화제 창시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기틀을 해가지고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하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이제 국부로 친양해가지고 엄청난 묘를 건설해가 거기서 이제 해마다 뭐 행사를 하거나 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덩사오핑이라고 되어 있고 뭐 개혁 개방 정책 시행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후야오방 중국 공산당 총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아래쪽에도 이제 여러 인물이 이제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대만 제 89대 총통이 여긴 사람도 있네요. 그리고 1923년에서 2015년까지 싱가포르 초대 총리를 여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쿵 그룹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성이 한 명 보이는데 이게 대만 총통이라고 합니다. 샤이 잉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무엇을 설명을 하냐면 태평천구의 창시자인 홍수전을 비롯해 손문, 동소평, 대만 총통을 지낸 이등휘가 현재 총통이 차이이웡, 필리핀 정치가 아키노, 싱가포르 총리를 지낸 이강요 등이 모두 객가인이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객가인이 뭐냐면은 현재 중화인민국 그 본토 땅에 거기서 원래부터 산 사람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객가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이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이제 본토에 옛날부터 선대 때부터 오랫동안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말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나 뭐 유교사변을 거치면서 만주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나 그럼 일본에서 들어온 사람, 뭐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지 않은 외지 나라나 외지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이제 객가인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는 같이 요 순원 있지 않습니까? 예,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든 창시자이고 이제 국부로 칭호받으면서 이제 대접을 받고 있는 이분이 이제 객가인이다. 즉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내에 산 사람이 아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은 이분이 자료를 하나 이렇게 딱 올려놨던데요. 이 내용 보니까 역시 우리 민족이 진짜 중국인이었구나.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참고로 객가인들의 강동어 고어인이 1, 2, 3, 4 숫자 언어가 지금의 북경어보다 오히려 우리 한국이나 일본과의 언어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잠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객가라고 되어 있고 강동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객가가 우리나라 이제 숫자로 1, 2, 3, 4, 5, 6, 7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발음하고 거의 똑같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객가인 앞전에 스런이 사용했던 그 손문이 사용했던 언어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자, 숫자 1을 여기에는 북경어로는 2라고 이제 발음하고 이제 강동어는 약 그리고 한국어는 1, 일본어는 이치라고 이제 발음한다고 합니다. 숫자 2는 북경어로는 을,
강동어는 이, 한국어는 이, 일본어는 니라고 이제 발음합니다. 니라고 이렇게 이제 발음하는 건 요거 두음 법칙 아닌가요? 원래는 우리나라가 이게 이가 아니고 니 아닙니까? 조선을 창업하신 태조 이성계의 원래 성이 이씨 아닙니까? 근데 이게 두음 법칙이 이제 적용이 돼가 원래는 리가인데 그게 이씨로 이제 바뀌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일본어의 니가 요게 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동어나 우리나라 한국어나 그리고 일본어가 이게 니 발음이 숫자 2 발음이 이제 같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자를 보면은 산, 산 거의 이제 똑같잖아요, 발음이. 자, 그리고 이제 사를 보면은 스, 세이, 사, 시 이렇게 이제 발음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북경어하고 뭐 일본어를 이제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객가어, 강동어와 이제 한국어를 비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를 보면은 오 이제 이렇게 이제 발음한다고 합니다. 6을 보면은 록, 육 거의 이제 흡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7을 보면 차, 칠 이렇게 이제 발음이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8을 보면은 강동어가 팥이라고 이제 발음을 하고 그리고 한국어는 팔 이렇게 발음하죠. 거의 이제 흡사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하면 이 쿠르타이 TV에서 설명하는 이 객가인이 옛날에 토종박이 중국인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국의 이제 객가인이 손문이 나는 그 작자가 본토백이 이제 중국인이라면 그래가지고 이 우리나라 말하고 이 강동어가 이제 흡사하게 이제 들린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에 살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 강동어하고 우리나라 언어가 이렇게 흡사하고 똑같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민족은 한반도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인하고 섞일 일이 없습니다. 중국에 사는 그 본토인들하고 대화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이 숫자 1, 2, 3, 4, 5, 6을 이제 발음하는 그 발음이 이 강동어하고 거의 흡사하나요? 강동이 어디냐면은, 자, 여기 이제 구글 지도로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홍콩의 바로 위쪽에 여기 사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즉, 앞전에 손문이라는 그 양반도 여기 홍콩 이쪽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동어를 사용하고 이제 객가인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제 채널에서 제가 이제 공개한 영국에서 복원하고 있는 이 자료를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평양성 전투를 설명을 하는데 이 평양성 전투가 현재 베이징에서 벌어졌고 그것이 자금성이라고 이렇게 도면으로 그 위치를 가르쳐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양이 현재 베이징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중국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에서 복원하고 있는 이 자료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평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평양에 있는 곳이 옛날에 고조선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평양이라고 검색하면 그것이 고조선이 있었다고 학계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뭐 고조선 수도는 뭐 평양이 아닌 뭐 요동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결론은 이제 평양이 있는 곳이 이제 요동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고조선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요 한국 민족 문화 대박과 사전에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이제 고조선이라고 나오죠. 자, 처음 사세에 등장할 때 조선이라 하였다. 자, 고조선이라는 명칭은 삼국유사에서 처음 사용하였는데 이때 고조선
왕검 조선이라 한 것은 기자조선이나 위만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였다. 그 뒤 제왕운기에서는 당군조선을 전조선, 기자조선, 후조선이라 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조선이라는 명칭이 널리 쓰여진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인데 이시조선과 구분되는 고대의 조선이란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고조선이 포괄하는 범위에는 대해서는 서기전 2세기 초에 일종의 정변을 통해 등장한 위만조선 이전 시기에 존재한 조선만을 칭하는 경우와 위만조선까지를 포괄해 고조선이라 칭하는 경우가 있다. 자, 이제 고조선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지명을 한번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명칭의 유래는 조선이라는 명칭이 땅이 동쪽에 있어 아침에 해가 선명하다 해서 비롯되었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는 하지만 이는 조선이라는 한자의 뜻을 새긴 풀이에 불과하고 또 만주에는 관할구역을 나타내는 주신에서 비롯되었지만 조선, 숙진, 여진 등이 모두 같은 어원을 지녔다는 설이 있고 당군 신화에서 나오는 아사갈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도 있다. 그러면 연애가 보면 주신이나 숙신, 여진, 이런 것도 다 이제 고조선을 일컫는다. 그런 말이 되고, 아사들도 이제 고조선이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고조선이 역사상의 모습을 드린 것이 언제인가에 대해 삼국유사에서는 건국 기년을 서기전 2300년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고조선이 탄생했는 거는 조선왕조실록에도 그 날짜와 연대가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면서도 많은 부분을 공개를 했는데요. 제 영상을 많이 보셨다면 다들 아실 것으로 이제 봅니다. 자, 여기 보면 한반도와 만주 일원에서 농경과 금수업기가 보급된 시기를 볼 때 가장 바른 지역인 요동 지역에서도 그것은 서기전 천수백 년을 넘지 못하였다. 이런 내용도 보이고, 고조선에 관한 가장 이런 시기의 기록으로는 흔히 이제 산하경과 관자를 둘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양이라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평양을 이제 검색하니까 요 위쪽으로는 나오지 않는 것 같고, 이제 아래쪽에 이런 나오니 나오네요. 고조선의 중심 위치에 대해서는 조선 후기 실학자인 농고에서 제요, 령성설, 이동설, 제평, 양성이 제기된 이래 논란이 거듭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돌연 1993년 가을 평양에서 당군능이 발굴되었다. 자, 현재 이거 평양에서 당군능이 이제 발굴됐다고 하잖아요. 그럼 요 평양은 어디냐면 현재 우리가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한반도의 북한 땅에 이제 평양이 되겠습니다. 거기 당군능이 발굴이 됐대요. 고조선의 중심지는 평양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자, 그리고 평양에서 발굴된 당군능에서 나온 인골의 연대 측정을 통해 그 기전이 서기전 3011년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평양의 당군능은 모졸 인고임 천장의 석실 무덤이고 그것에서 출토된 금동간도 삼국시대의 거심이 볼 때 이 무덤의 주인공 역시 고구려 때 사람으로 보인다. 아무튼 갑자기 기존의 설을 바꾸었으므로 앞으로는 고조선사와 당군에 대한 이해 체계를 어떻게 서로에 내세울지 기주가 주목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북한에서도 자기들이 이제 평양에 이제 당군능이 발굴됐다가 이게 이제 여기가 고조선 위치가 있었다고 이제 발표를 했으나 실제 이제 그걸 유물을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서 나온 인골이 연대 측정을 통해 가지고는 한 3000년이 됐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평양이 당군능의 모졸 인골임 천장에 석실 무덤이고 그곳에서 출토된 금동간도 삼국시대, 즉 삼국시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출토되어 있는 거고 무덤의 주인공 역시 고구려 때 사람으로 이제 보인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유물로 이제 봤을 때 그 유물이 고조선께 알 확률이 이제 높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근데 북한에서는 분명히 평양에 있는 위치가 이제 고조선이 있었다고 그렇게 자신들도 이제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이거 북한 땅에 이제 그 평양은 아니란 소리죠. 자, 이렇던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이에 관한 문헌 사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나마 남겨진 단편적인 기록이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대 지명 중에는 고유 명사라기보다는 보통 명사로서의 이제 이미지를 지닌 것이다. 자, 가령 고조선 중심지의 위치를 규명하는 논거에서는 반드시 언급되는 지명 중에 이제 하나가 패수이다. 자, 여기 보면 패수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패수가 있는 지역이 거기가 고대에 요동이 있었고 그리고 고조선이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역대 사서에 등장했던 패수는 일찍이 정약용이 지정했듯이 여러 개였다. 삼국사기에서는 전하는 백제 초기에 북쪽 경계에 폐하에 예성강이 있었으며 고려시대에 예성강의 일부가 폐광으로 불렸다고 한다. 고려의 수도가 평양에 자리 잡았던 시기는 패수 대동강이었다. 또한 요동의 개연 지역에 흐르는 은이하를 패수라 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서도 패스라고 비정될 수 있는 강은 여러 개 이제 상정된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삼국사기에 보면은 백제 초기의 북쪽 경계인 폐하는 예성강이었고 고려시대에는 예사강의 일부가 폐광으로 불렸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즉, 이 폐강, 즉 폐하, 자, 폐하가 있는 그것이 이제 고려시대의 고려 땅이다. 그리고 그 근방에 또 백제 땅이다. 이제 그것도 설명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폐하라고 하니까 보통 하라고 이야기하면 중국 대륙으로 봤을 때 양자강 위쪽에 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통 이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실록의 내용으로 고구려의 강력은 양자강까지다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양자강이 어디냐면은 제가 양자강을 항상 언급을 많이 드렸지만 중국 대륙을 보면은 여기 가운데 여기 보시면은 물이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자, 요 물이 양자강입니다. 자, 이 위쪽에 있는 이것이 바로 이제 회수가 됩니다. 바로 아래쪽이 이제 양자강이 되죠. 양자강은 그리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영역이 자, 여기 이제 양자강까지 이만큼 이제 이렇게 차지했다고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평양에 이제 자리 잡았던 그 시기에 이제 패스는 그 대동강이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이제 평양에 있는 이제 위치가 이제 대동강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제 대동강을 검색을 해놨는데요. 보통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로 이제 기준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여기 이제 평양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동강이 이제 이쪽 부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동강이 형성되어 있죠. 여기 한반도에 이제 대동강이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을 이제 종합해 보면 평양에 이제 폐수가 있고 이제 그 폐수가 이제 대동강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전에 영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북경 베이징이 평양이라고 밝혔잖아요. 그러면 바로 대동강도 여기 북경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고대에 이제 고조선이 있었고 여기가 이제 요동이다. 이제 그것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이제 역사 팩트 이야기 요 보시면은 현재 이제 광동어가 숫자 1, 2, 3, 4를 이제 말하고 있을 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발음하고 이제 거의 똑같아.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광동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손문이라는 그 사람은 객가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본토 사람이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사람은 외지에서 중국 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산 전통적인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앞전에 평양의 위치를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민족이 대륙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강동어를 사용하는 객가인들과 똑같은 발음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중국인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앞전에 제가 영국에서 찾은 이 베이징이 평양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고조선이 있는 이 지역은 지도로 이제 보면은 이 한반도가 여기에 있었는 게 아니라 이 대륙, 자, 여기 베이징, 자, 이곳에 이제 고조선이 있었고 이 중국 땅이 이 다 우리의 예전의 땅이었기 때문에 손문이라는 그 작자가 이제 사용하는 강동어가 바로 우리와 발음하고 거의 똑같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일본어하고도 이제 많이 이제 흡사하다, 이제 그렇게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오히려 우리 한국이나 일본과의 언어와 이제 가깝다는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된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요 일본인들도 우리나라에 이제 영향을 받거나 우리 민족이 건너가 가지고 같이 섞임으로써 그 발음이 현재 우리 한국어가 일본어, 강동어가 이 세 개의 말이 이제 흡사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국사편집위원회에 그 내용을 이제 하나 이제 찾아보니까 또 재밌는 내용이 또 발견이 됐더라고요. 자, 이 내용도 또 제가 밝혀야 되겠죠. 근데 제 채널에 이제 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조금 긴 빠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국사편찬원의 중국 정사, 조선전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국사편찬위원회가 얼마나 엉터리로 이제 번역을 해놨는지 이 내용 하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중국 정사 조선전에 나오는 한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구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원문도 볼 수가 있고, 이제 비교 보기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비교 보기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비교 보기 보면은, 여기 원문이 이 엄청난 양의 이 길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내용 중을 다 빠뜨려 버리고, 이렇게 간략하게 몇 줄만 이렇게 번역을 해 놨습니다. 이거 완전히 의의가 없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많은 내용 중에 일부 내용만 이렇게 딱 번역을 해놓고 나머지는 번역을 안 해놨다면 뭔가가 좀 의심스러운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번역을 안 한 내용 경우가 됩니다. 여기 이제 원문 보기도 있는데 뭐 이것을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이제 제가 원문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상당히 길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문이라고 해도 이제 카피해가지고 이제 만든 그런 원문 내용이 되겠네요. 실제 그 서적의 내용은 이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한자가 이제 많으니까 제가 이걸 따로 한글 문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이 앞쪽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이 긴 내용을 이렇게 짤막하게 이렇게 단 몇 줄로 이제 다 축약을 해 놨습니다. 조선 왕만은 연나라 사람이다. 이거 좀 내용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조선의 왕만은 연나라 사람이에요. 처음 연나라 때부터 일찍이 진본 조선을 침략하여 뭐 복속시키고 군리를 두기 위하여 국경에 성을 쌓았다. 진나라가 연을 멸한 뒤에는 요동외에 소속시켰는데 한이 일어나서는 그것이 멀어지기 어려우므로 다시 노동의 옛 요소를 수리하고 폐수에 이룬 것을 경계로 하여 연원에 수하게 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내용이 좀 읽어보면 좀 약간 이상하기도 하네요. 이거 보니까. 조선 왕만은 연나라 사람이었다. 그러면 조선 왕만은 연나라 사람이다.
좀 이상해요, 내용이. 이제 연나라 때부터 일찍이 진본과 조선을 침략하여 복속시키고, 그러면 이제 연이라는 나라가 이제 진본과 조선을 침략해, 자기의 이제 속국으로 만들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이제 뭐 군리를 두기 위하여 국경에 성을 쌓았다. 자, 진나라가 연을 멸한 뒤에는 요동 외에 이제 소속시켰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연나라가 이제 진번하고 이제 조선을 이제 멸했다, 이제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연이 멸한 나라가 그 진번이라는 나라도 있고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도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여기 멸한다는 내용은 없고 이제 복속시켰다, 이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뭐 속국으로 만들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보네요. 보통 우리 조선 그러면 뭐 그냥 조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진본 조선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 진본과 조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그럼 두 개의 그러면 나라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문의 내용은 보니까 여기 진본이라는 말이 나오나요? 그럼 요거 한자를 복사해서 한번 찾기 기능으로 한번 볼까요? 편집 기능에서 찾기 기능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오는가? 진번. 여기 나오네요. 여기 이제 생략 속 진번, 조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략 속 진번, 조선, 사고, 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사고, 왈은 이게 사고가 말하기를 이런 말이고, 요거는 생략 속 진번, 조선이야 되니까 상략 속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뭘까요? 맞벌상, 맞보다, 다스리다, 다스리다, 경영하다, 역을 속이다, 역다, 있다, 맡기다. 그러면 연이 뭐, 진본을 뭐 다스리고 조선을 다스렸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 한자 번역은, 다음에 이제 충분히 더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나라를 다시 이제 진나라가 다시 또 멸했다, 요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요동이 외요에 이제 소속시켰다, 요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요동에 이제 바깥쪽에 소속시켰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나라가 있는 장소가 바로 이제 그게 이제 요동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 연나라 그러면 어디에 있죠? 고지도로 확인시키면 연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자, 요거 이미지를 하나 선택해 볼게요. 그러니까 현재 연나라를, 자, 여기에 붉은색으로 표시해 주잖아요. 여기가 연나라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는 이 근처도 못 온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륙에 이렇게 기준을 했을 때 고작 우리가 보통 북경하고 여기에 발해만 요 중간에 요 끼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연나라가 있는 장소는 이 한반도에 오지 않았다,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앞전에 그 설명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었죠? 진나라가 연을 멸한 뒤에 요동 외요에 소속시켰다,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제비형 진멸연이야 되니까 멸망하다. 그러면 진나라가 멸망하다, 연나라한테 이렇게 거꾸로 번역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나라가 연을 멸한 뒤, 진나라가 연을 멸한다? 진멸이라고 먼저 나오니까 진나라가 멸망하다, 연나라에 멸망하다, 그 뜻 아닌가요?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연나라에 의해가 진나라가 멸망하다, 이렇게 번역되는 거 아닌가? 뭐 하여튼 좀 이게 해석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자는 거꾸로 번역할 수도 있고 앞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게 번역에 오류의 소지가 많은 그 문자가 됩니다.
하여튼 후사편점에서 뭐 진나라가 이제 연나라를 멸했는데 그것이 이제 요동의 외요에 이제 소속시켰다 그러니까 이 요동화가 외요가 이제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조선이 있었던 지역도 이 요동이 있었고 바로 평양에 있었다.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전에 이제 원문 내용으로 봤을 때 이제 외라고 하니까 요동의 이제 바깥에 속한다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요동도 조금 더 서쪽으로 더 이동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연나라가 이제 여기 있었다고 하니까 뭐 사사의 번역 내용으로 뭐 진나라가 연나라를 멸망시켰다 하니까 그러면 요동 외에 속했다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앞전에 제가 공개한 영국에서 보관된 자료를 봤을 때 이제 이쪽 여기 중국 대륙이 여기가 이제 요동이었다면은 자, 그러면 이 연나라를 이제 멸했으니까 이게 요동에서 바깥쪽 이제 외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국 대륙 베이징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요동이 되고 그리고 연나라가 있던 지역이 이제 외 지역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이제 요동이 이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베이징에 있는 여기가 요동이고 연나라가 있던 데가 여기가 외 지역이다 이제 그런 의미고 이 한반도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정부가 운영하는 이제 바이두의 사이트에 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영국이라고 이제 검색해 놓은 상태고, 이제 아래쪽에 보면 여기 연국이라고 연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영상을 잠시 선택 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연나라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전에 위키백과의 내용으로 본 그 위치와 비슷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위치가 북경 베이징에 있는 그 위치 같습니다. 여기 연이라고 써놨잖아요. 근데 아주 조그맣게 연나라가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나라가 처음에는 이렇게 작게 시작했다. 이제 그 말이 되겠죠. 자, 보통 고지도를 보면 이 베이징 부분에 연이라고 적힌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지도는 1785년도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이 보관하고 있는 대천강연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베이징 쪽으로 이제 확대해 보면 그 지명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 화질이 좀 떨어지고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다 읽었네요. 자, 여기 이제 순천부라고 되어 있고 경사라고 적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현재 베이징 자금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금성 옆에 보면 연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연나라의 위치가 한 이쯤에 이제 있었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상에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도를 이제 축소를 해보면 바로 현재 이 지점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점이 연나라가 있었다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1402년도 일본 ryukoku 대학 소정부를 기초로 보관한 호넬 강리 역대국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 뭐 조선시대에 이제 그려졌다고 하는데, 이 지도도 이제 확대를 해보면, 자, 여기에 현재 북경 베이징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자금성이라고 알고 있는 그 위치가 여기 연도라고 적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나라가 있던 자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지도를 축소해 보면 똑같이 이제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이두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也是战国七雄之一。公元前1044年，由周文王之子姬氏建立。到 자, 뒤쪽으로 약간 돌려볼게요. 현재 之一， 지나쳐 公元前 봤는데 1044年，由周文王之子姬氏建立。
자, 현재 중간에 이게 연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우측에 보면 기자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나라가 이쪽에 있고, 자, 이쪽에 우측에 이제 기자조선이 여기에 있다. 예,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선이 이쪽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고, 연이 이쪽에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자, 계속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由周文王之子姬氏建立，到公元前222年。 자, 지금 현재 또 연이 보이고 있는데요. 연이 현재 이쪽 위치에서 근데 이쪽으로 또 이동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동쪽 방향으로 이제 밀려가 이제 이동됐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현재 이제 그 시기가 여기 보면 222년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年被秦国所灭，延续800余年，算是资历最老。 자, 여기 보면 한반도에 여기에 나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기자조선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평양 위치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곳에 이제 기자조선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색깔이 갈색으로 칠해진 거 보니까 여기 아래쪽에 진나라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진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이 진나라가 이제 현재 여기 우리가 현재는 요동이라 알고 있는 이쪽 지점까지 잠식해가 땅을 차지하고 먹었다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 조만하게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기자조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자조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반도 남쪽에도 여기 진나라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진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진자하고 다른 진자가 됩니다. 이제 별개의 나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자조선의 아래쪽에 진나라가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老的诸侯国了，曾经差点被山戎灭国，都有哪些君主呢？哪些君主的功劳最大，使得毫无存在感的燕？ 자, 현재 영상을 보면 여기 연나라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연나라가 현재 기자조선 이 앞에까지 잠식해가 이제 먹었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연나라가 아직 조선을 다 잡아먹지 못했다.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조선이 남아 있네요. 자, 그런데 앞전에 위키백과의 내용을 보면 이 연나라가 이 아래까지 오지 않았다고 표기를 하고 있고 현재 이 지점이 연나라가 잠식했다고 하는데 이쯤 오지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연나라를 이제 앞전에 위키 자료를 그려보면 여기 한 이 부분 요 정도만이 이제 연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연나라가 이제 확장대가 이렇게 중국 내륙에 이제 산동 쪽 아래쪽하고 그리고 이 현재 우리가 요동이라 알고 있는 이쪽 지점까지 이렇게 잠식을 이제 했다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是个又苦又冷的地方，还和游牧民族接壤，每天都要和游。 자, 그런데 이제 현재 또 마지막 영상 뒷부분을 보니까 연나라가 잠식한 위치가 현재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처음에는 여기에 이렇게 있었는데 연이 이제 침범을 해가 이렇게 조선의 땅을 먹고 난 다음에 이 조선이 이 아래쪽에 이제 밀려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이주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죠. 그러면 연나라가 현재 보시는 것 같이 앞전에 영상을 이제 본 것 같이
이 산동 부분하고 이렇게 잠식해가 먹었다 할지라도 현재 이 붉은색으로 제가 표시해놓은 이 고조선 땅까지는 여기 평양에 있는 지점까지는 이제 땅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이제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이 이렇게 잠식을 해가 이렇게 많이 먹었다 하더라도 이 고조선이 있는 데까지는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고조선이 원래 우리가 요동이라고 하는 이제 이 지점에 있었지만 이제 연해 침략에 의해 가지고 이제 동쪽 방향으로 이제 밀려나 가지고 현재 평양 이쪽 위치에 이동해가 이제 자리를 잡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양이 현재 있는 이 북한 땅에는 현재 연이 아직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중화인민공화에서 보여주는 기자조선을 점령한 옛나라 때부터 진나라까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확인해 보도 옛나라 시대에도 이 조선이라는 지역을 다 잠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침략해가 복속에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번역해 놓은 내용을 보면은 처음 옛나라 때 일찍이 진번과 조선을 침략하여 복속시켰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기 복속시켰다 번역이 되어 있네요. 중화인민공화에서 이 진나라가 분명히 연나라를 다 잡아먹었는데 그 경계선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진이라는 나라가 현재 우리가 요동이라고 하는 이 지점까지 다 잠식하고 먹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반도에 압록강을 이제 침범해 가지고 일부 영역도 침범해가 먹은 것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나라가 연나라를 멸하고 한반도 일부 압록강을 지나 가지고 그 영역을 먹었다 하더라도 현재 기자조선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기자조선이 아직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중화인민공화국 사이트에서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국사편찬위원회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중국 전사 조선전 한서의 내용을 보면 처음 옛나라 때부터 일찍이 진번과 조선을 침략하여 여기 이제 복속시키고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조선을 복속시켰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분명히 진나라가 조선의 일부 영역은 조금 먹은 것으로 표시를 하고 압록강을 약간 침입한 것으로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그렇게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국사편찬위원회는 연나라가 이제 진번과 조선을 이제 복속시켰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이거 번역 엉터리 아닌가요? 그러면 현재 이 위쪽에 이 부분에 번역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번역 내용을 잘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구글 번역기로 제가 돌려보니까 제망성 위조선은 주봉자에 이어 40대 이상 이어져 조선 후 준위 왕으로 불릴 때까지 한나라 초기에는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워 연나라 위만에게 패했다. 이 패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복속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일부 땅을 이제 뺏겼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에 읽어보면은 한이 일어나서는 그것을 멀어 지키기 어려우므로 다시 요동한 옛 예소를 수리하고 폐수에 이르는 것을 경계로 하여 연에 속하게 하였다.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이 또 일어났다니까 이게 한이라는 나라가 또 일어나가지고 뭐 다시 이제 요동의 옛 요소를 이제 수리하고 수리를 했다는 게 이게 찾았다는 의미인가요? 하여튼간
그러니까 요동하고 이제 패스하고 이제 가깝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앞전에 영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이제 그 평양이 베이징 북경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내용 중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딱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번역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요 내용의 이제 번역 내용은 제가 보기에 여기에 위쪽에 있는 요것만이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몇 줄을 이제 잡아가지고 번역해 놓고 요 아래쪽에 자, 여기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런 문구만 따가지고 이제 번역을 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 자,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고와 배수 제약 랑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보 개반돼 있고 보주 침흡 한왈 기호 대통강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평양 성동 여괄 대동강이라고 되어 있고 금영 폐수 속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위쪽에 보면은 폐수 제약 랑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강이는 자, 강이는 물수, 즉 폐수. 자, 폐수가 있다. 네, 있을 때 있다. 여기에 보면 풍류각, 풍류음악 아래다. 물결랑, 물결, 포도, 물결, 매달현, 매달다. 여기서는 이제 매달다, 줄로 목을 뭐 공중에 달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이게 현 단위의 마을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앙낭현이라는 게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낭낭현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폐수가 있다. 즉 낭낭현에 폐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앙낭현이 이게 낭낭현인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복사해 가지고 자, 현재 인터넷에 검색을 해 놨는데 자, 여기에 한문으로 된 사이트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유기백과 내용이 되겠네요. 이 유기백과가 중화인민공화국 말로 이제 위키백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한글로 표시해 주죠. 앙낭현, 낭낭군이라고 설명을 해 줍니다. 낭낭군. 이거는 또 군이라고 설명을 하네요. 낭낭군이고 낭낭현입니다. 현. 자, 원문에는 낭낭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낭낭군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 낭낭군은 기원전 1008년 한나라 무제가 세운 한국 사의 네 군데 중 하나로 북서부를 관할한다. 4세기 초 고구려에 병합되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뭐 기원전 109년 한나라 무제는 군대를 보내 육지와 물을 공격하고 2만 조선을 정복했다. 이런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낭낭현이 있는 곳이 여기가 위만 조선이 있었다. 이제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조선의 현청 소재지는 위나라의 수도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지도를 보면 이 낭낭현이 현재 낭낭군으로 이제 둔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반도 현재 북한 땅의 평양에 이제 표시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낭낭군이 있었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한반도이죠. 그리고 낭낭군 아래쪽에 진봉군이 있었다. 그리고 임두군이 오른쪽에 있었고, 뭐 위쪽에 현도군이 있었다. 그리고 고구려가 이 위쪽에 있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됩니다. 뭐 옥자가 그 오른쪽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그리고 왼쪽에 요동군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제가 영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평양이 이 베이징에 있었다. 그 내용과 이제 반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도로 중국 대륙을 대충 이렇게 그리면 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가 뭐 대만이라고 보면은 그러면 요동군이 여기 있었고 여기가 요동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영국에서 찾은 자료는 여기가 베이징 아닙니까? 자, 여기가 이제 북경인데 그러면은 이
요동군이라는 게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이징에서도 더 왼쪽으로 더 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낭랑군이라는 게 여기가 평양이기 때문에 북경이 평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이동해야 된다. 그리고 이 요동군이라는 거는 이 왼쪽으로 더 가야 된다. 그리고 옥저는 여기가 옥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옥저는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옮겨가가지고 뭐 이쪽 지점에 여기에 바라이만에 이쪽 위쪽에 이제 옥저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진나라라고 돼 있잖아. 이건 또 뭔가요? 그러면 진나라는 낙랑군의 바로 밑에, 여기 지금 이 밑에 여기가 진나라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완전히 이게 대중 역사를 한반도에 다 그대로 옮겨놨네요. 이게 막 헛웃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이가 없네요, 지금. 자, 원문을 다시 이제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 낙랑현이 지금 현재 낙랑군으로 둔갑되어 있고, 그것에 이제 폐수가 있다.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두 군데에 이제 가깝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보호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뭔 내용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침, 흠, 한, 왈. 여기 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심, 흠, 한, 왈.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가라앉을 침, 가라앉다, 공경할 흠, 공경하다, 천자에 관한 이유에 붙이는 말이라고 하네요. 그 나라 이름 한, 나라 이름 춘추전국 시대의 제후의 나라, 사만 우를 기울이다. 가로대 말하기를 이르는 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공경하다, 천자에 관한 붙이는 말이라고, 나라 이름 한, 가로대 말하기를 이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침이라고 하니까 뭐 침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요거 사람 성씨를 사용하는 심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심, 나라 이름 한 나라의 심이 말하기를 이런 내용 같습니다. 나라 이름 한 나오잖아요. 이거 한국 할 때 우리나라 한자 아닙니까? 이거 대한민국 할 때 한자입니다. 이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성씨에 심가가 있지 않습니까? 요 심자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성이 이제 심가이고, 그리고 그게 한 나라 사람이 말하기를 이런 내용 같습니다. 자, 기호 돼 있잖아요. 버리기지, 별이 작은 버릿줄 실마리를 잡다. 구하려 구하다, 요구하다, 원하다, 바라다. 한 나라의 실민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를 번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대통강이라고 나옵니다. 자, 대통과 제평양성 동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평양이란 말 나오죠. 이 평양은 지금 우리나라 북한의 평양을 검색했을 때 그 평양의 한자가 됩니다. 평평하다, 다스리다, 바르다, 굳다. 이거는 빼대근 장식 양이라고 되어 있고, 평양. 자, 여기에 보면 우측에 1층 평양 대격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자, 여기에 평양 이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에 이제 평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면 약도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베이징의 자금성의 이제 약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성에 이제 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더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요 자세한 이미지 분석은 다음에 한번 더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현재 청일전쟁에 평양이 베이징 북경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이 자금성인 것을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 평양이 됩니다. 여기 제평양성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동강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 대동강이 아니고 대통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네요. 자, 오른쪽에 보면 대동강이 또 있습니다. 왼쪽에는 대통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 대통강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제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적구역강 북한의 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지? 자, 여기 평양시라고 나오죠. 여기 평양시. 대동수경이라고 되어 있고 대동강의 옛 이름이고 대통은 대동과 음이 같았으므로 통용된 것이라 한다. 아, 여기 딱 나오네요. 야, 요거 어떤 사이트죠? 북한지역정보넷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대동과 음이 같았으며 요 대통이란 말이 대동과 음이 같았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대동강으로 이제 변한 경우가 됩니다. 근데 그 위치가 여기 평양시라고 나오죠. 평양시. 자, 이 내용을 보면 이 대동강이 현재 한반도 북한의 평양 쪽으로 이동됐고 그것이 대동강으로 둔갑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원문을 계속 보도록 하죠. 대통강이라고 되어 있고 제평양성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앞전에 북한 사이트에 나온 같이 이 대통강이 이 대동강으로 이제 바뀌었다 그러면 그가 제평양성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자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있을제 있다 평평할 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대끈 장식량이라 했고 배대끈 장식 즉 평양이 있다. 자, 평양이 있다. 자, 여기에 보면 성, 나라, 도 구축하다 즉 평양성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 평양성에 있는 지역이 동력 동쪽 오행으로 좀 묶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게 동력 동 방위를 나타내죠.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지요. 또한 또 바로와 말하기를 대동강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동강은 제평양성에 이제 동쪽에 있는데 다시 말해 대동강이라 이제 부른다,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뭐 맞는 것 같습니다. 대동강의 옛 이름은 대통강인데 대동과 음이 같았으므로 통용된 것이라 한다, 이런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대통강이 이제 대동강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것이 이제 평양에 있는 위치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강 제평양성동이라고 하니까 대통강은 평양성의 이제 동쪽에 있으며 그것에 이제 다른 이름으로는 대동강이라 이제 부른다. 자, 그리고 구명 폐수라고 이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래전에 이름은 폐수라 부른다,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대동강의 이름을 예전에는 대통강이라고 이제 불렀고 그것이 이제 폐수이다, 폐수라고도 불렀다, 이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속연. 자, 속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엮다, 있다, 맡기다, 모으다, 돌보다, 촉하다, 맺다, 물이 마치 붙다, 부착하다, 부탁한다. 엮을소, 속다, 엮다, 제비, 연에 속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뭐냐고 하면은, 대통강은
평양성의 이제 동쪽에 있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대동강이라 이제 부른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또 페수라 이제 부르기도 하고, 그곳은 곧 연에 속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나라의 이제 위치가 어디죠? 자, 연나라 위치 여기 아닙니까? 자, 여기이기 때문에 한반도하고 관련이 없죠. 자, 그러면 현재 보는 그 앞전에 그 설명 내용을 보면 현재 여기가 바로 자, 평양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대동강에 있다. 이제 그것을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연나라의 대충 이제 위치를 그려보면 연이 이렇게 뭐 형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여기 좀 조그만 나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나 연나라는 이 한반도 여기 평양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고 올 수도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국에서 복원하고 있는 그 평양의 위치가 현재 여기 북경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 여기 북경이 아닌 경우가 되죠. 자, 그리고 대동강이 연나라에 속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대동강이 현재 여기 이쪽 부분에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대동강은 평양의 오른쪽에 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지도를 이제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확대를 해보면 자, 여기 이제 물줄기를 하나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북경에서 오른쪽, 즉 평양에서 오른쪽이 대동강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도를 이제 확대를 해봤을 때 여기 물줄기가 이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래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이제 물줄기가 연결돼 가지고 저 북경 베이징의 오른쪽을 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북경을 이제 확대를 해보면 여기 이제 물줄기가 이렇게 하나 보이잖아요. 자, 이 물줄기가 현재 대통강이나 대동강으로 예측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물줄기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텐진 아닙니까? 텐진시가 되고, 요 북경에 요게 평양이 됩니다. 그리고 평양의 동쪽에 강이 보이는데 이것이 대통강이고 대동강인 것을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손머리라는 작자가 여기 이제 홍콩 이 아래쪽에 이제 산 사람이고 태조 이성계께서 여기 남경에 수도를 둬가지고 그것은 이제 한양이라 이름을 짓고 태종 이방원이 난징궁을 따가지고 이제 북경으로 이동해가 여기 이제 자금성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역사가 이 대륙에서 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 민족이 이 대륙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강둥어가 바로 우리의 말과 이제 섞인 그런 문화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문이라는 작자가 여기에 이제 살았기 때문에 우리 말하고 이제 흡사한 그런 숫자 발음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해드렸지만, 이 북경이 이제 평양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모든 서서의 번역 내용은 이 현재 베이징을 맞춰가지고 이제 그 연관성을 이제 지으면 될 것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이 평양은 아니라는 소리죠. 연나라의 땅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대동강이 연에 이제 속한다 했기 때문에 연나라의 크기는 한 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한반도까지는 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반도 평양은 아니고 북경에 있는 평양이 우리가 고조선이 위치되어 있고 거기가 이제 고구려가 있었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자신들이 이 고조선 땅을 이제 지배했다고 그것을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평양을 이 연나라가 다스렸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이것을 잠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북 경정을 인해 가지고 이 한반도 이 평양 즉 고구려 땅까지 다 먹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됐습니다. 이 연나라가 이 평양까지 내려왔다는 것을 이것을 입증을 못한다면 중화인민공화국은 허구의 이제 역사 가지고 우리 한반도를 먹으려고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국사 편찬후에 중국 등사 조선전에서 한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아마 한서 지리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서 지리의 조선전의 이제 기록을 보면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국사 편찬위회가 빼먹었다. 번역해 놓지도 않았다.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국사 편찬위의 집단을 이 법으로 처분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 역사를 이제 찾기가 좀 어렵다고 이제 보는 경향이 되겠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기록만 번역을 해놓고 나머지 중요한 부분 배수, 제악락현, 음보, 개반이라고 되어 있고 보조, 침, 흠한, 왈, 기호, 대통강, 제평양성동, 역왈, 대동강, 구명, 폐수, 소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악락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악락현이 이제 낙랑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 낙랑현이 이제 요동에 있었다. 그것이 이제 평양이고 그것이 대동강이고 대통강이며 폐수가 있었고 속연 연에 이제 속한다. 이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북경 이 지역을 설명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낙랑현이 있었고 요동이 있었고 대동강이 있었고 여기가 평양이 있었고 그리고 평양이 있으면 당연히 고구려도 여기에 있었고 조선도 여기 있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바로 고려도 여기 있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조선이었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한반도 평양의 고조선이 아닙니다. 연나라가 여기까지 땅을 넓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북경이 바로 고조선이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홍산문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위쪽에 이제 홍산문화가 있다는데 그럼 이건 뭐냐? 자, 이거는 저는 황구 문명이라고 봅니다. 이 황구 문명도 우리 선조가 만든 문명이고 이 한국에서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당군 후 왕검께서 이제 이동을 해가 여기에 이제 고조선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 그러면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가 뭐 고조선을 만들 수도 뭐 있다고 뭐 생각할 수는 있으나 앞전에 사서 내용으로 이제 보면 고조선은 바로 여기 이 부분 북경 쪽에 있었고 여기가 이제 요동인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예전에 이제 보여주는 사이트가 되는데요. 제가 자주 보여주는 사이트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쿠바 사이트가 되는데, 이게 코리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해보면, 데라우찌 백작이라고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총독이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죠. 제가 이 지역이 이제 어딘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 지역을 설명해 놓은 것은 이 한반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어떻게 알고 있냐면, 여기 이제, 한반도 북쪽에 남쪽으로는, 파피체코 미 쿠안린이라는 이름을 취하는 산맥이 있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산맥이 이제 어디냐면은,
그리고 여기 있는 여성하고 남성이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 의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찾아놨는데요. 요번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의사 1호 박에스터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사진이 있는데, 여기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두 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박에스터라고 하는데, 자, 비슷하게 닮았나요? 자, 여기 이제 가족이 있는데, 요 가족에 이제 사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요거는 닮았네요. 자, 현재 보시면 요 남성 있지 않습니까? 요 분이 왼쪽에 있는 이 분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아마 이 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박에스터와 남편 박여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두 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기셨네요. 최초의 우리나라 여성 의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어디에 있었을 것 같습니까? 자, 한반도에 있었을까요? 그럼 대륙 북경에 있었을까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원의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원의 문 제가 많이 설명을 했잖아요. 대륙 북경에 있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보면 왜 한반도 조선을 소개하면서 대륙의 중국을 그림을 붙여놨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바로 여기가 평양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청일전쟁 당시에 이 자금성을 이제 그려놓은 이제 약도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평양이라고 이제 적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베이징에 조선의 사원이다. 그렇게 적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테라우치 마사다케가 이분이 있었는 지역이 베이징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이 평양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객가인이 중국은 이제 본토에서 흘러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장악하는 경우가 되겠죠. 여기 내용에 보면 이들은 보통 한족과는 별개로 알려주고 있다. 원래 하북의 황하 유역 중원이라 부르는 지역에 살고 있던 이들은 후한시대부터 남방으로 이주한 이후 묘족과 섞여 살았기 때문에 혼혈되어 한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족이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원래 하북의 항하 유역 중원이라는 부르는 지역에 이제 살고 있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묘족하고 이제 섞여 살면서 혼혈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한인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봉건 타파 공화제 창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봉건이 이게, 황제가 이제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붕괴를 해가 공화제 정권을 만들었다. 즉, 공산당을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요.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우리의 속담에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머리 짐승은 은혜를 원수로 갖기 때문에 이런 속담에 전해지고 있는데요. 실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속담과 비슷한 뜻을 지니고 있는 고사성어로 배은망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그 드라마 그 조선시대 배경으로 많이 찍었잖아요. 그때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나 이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 소리가 되겠습니다. 은하를 베푸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이제 해코지를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검은 머리 짐승의 뜻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동양인은 대부분 머리 색깔이 검은색이므로 종양 속담에 나오는 검은 머리 짐승으로 바로 사람을 속되게 부르는 말입니다. 검은 머리 짐승을 거두지 말라는 이유는 검은 머리를 가진 짐승, 즉 사람은 은혜를 입고도 꼭 배신을 하며 오히려 은혜를 혼수로 갚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짐승들은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보답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하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배신하고 심지어 해를 끼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을 주거나 도움을 주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앞전에 검은 머리는 돌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우리 선대들이 남긴 속담을 보니까 이 손문이라는 이 작자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객가인이 중원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토박이들을 다 이제 쫓아보내고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 역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조가 이 손문이라는 작자의 이제 조상을 돌보면서 이제 미겨 살려주었다니 그 은혜를 배반을 하고 나쁜 짓을 했다는 그런 의미죠. 최소 이제 그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그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을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손문이라는 작자와 그 조상이 우리 선대한테 빌어먹고 살았는데 그것을 이제 배신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검은 머리 짐승은 돌보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 선대가 속담을 남긴 것 같습니다. 이 손문이가 서양 세력 8개 연합에 이제 힘을 빌려가지고 현재 열도 일본하고 새로 아시아 중원의 역사를 이제 새로 만드는데 그것이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역사가 되겠습니다. 진짜 역사를 이제 숨겨버리고 이제 가짜 역사를 이제 만들어 놓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역사를 이제 연구해 보면 중국 땅이 거기가 이제 우리 선대가 이제 산 것으로 나오고 그리고 앞전에 그 영국에서 복원하고 있는 일본이 남긴 그 자료를 보면은 평양이 현재 베이징 북경 자금성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손문이라는 작자를 보니 제가 한 번 더 말하고 싶은 게 이 자가 사람처럼 보이나요? 짐승처럼 보이나요? 우리 선조가 남긴 속담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검은 머리 짐승은 돌보는 것이 아니느라